전에 50대, 60대에 알아야 할 전문가의 인생조언. 50대와 60대에 알아야 할 전문가의 인생조언 -80세가 넘으면. 오늘의 주제는 최고의 노인정신의학 전문의가 전하는 행복한 노년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거나 노부모가 있는 분들이라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80세의 벽은 높고 단단하지만 벽을 넘어서는 최고의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와다 히데키라는 사람을 들어보셨나요?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노인정신의학 임상심리학 전문의로 30년 동안 의학 분야에 종사하며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와다 히데키는 인생의 벽을 넘어 수명을 늘리는 정답을 공개하여 많은 이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늘은 와다 히데키가 쓴 80세의 벽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한 좋은 팁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에 암이 있다고 합니다. 노화로 암이나 인지장애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사실과 우리가 평소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놀라운 내용들이 있으니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80세를 넘게 되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4개의 벽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병원의 벽을 넘어서야 하고, 두 번째는 노화의 벽을 넘어서야 하고, 세 번째는 치매와 인지장애의 벽을 넘어서야 하고, 네 번째는 80세의 벽을 넘어서야 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나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노인이 되어가지. 그런데 노인이 질병이나 인지장애로 몸져 눕거나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평균적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남성은 9년, 여성은 12년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목숨이 닿을 때까지 하고 싶은 것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꿈꾸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독립적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수명을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남성은 7,268세, 여성이 7,538세라고 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우리도 지금의 윗세대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통계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수명은 남성이 81.64세, 여성이 87.74세입니다. 평균 수명이란 평균적으로 몇 살까지 사는가를 의미합니다. 지금도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통계를 내보면 가장 많이 사망하는 나이는 남성이 85세, 여성이 90세입니다. 물론 더 오래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통계들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80대는 70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건강해도 내일은 어찌 될지 모르는 나이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한 이유는 여러분을 낙담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만족스럽게 보내길 바라서입니다.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일본에는 100세가 넘은 사람이 8만 6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정정한 90대나 10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세 인생이라고 해서 당연히 모든 사람이 90세나 100세를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90세나 100세를 맞이했다고 해서 건강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거나 가족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아니면 치매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나이도 다르고 체형도 다르고 성격이나 생각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고 가족 구성도 다르며 직업이나 질병 이력도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한 길로 마지막에 괜찮은 인생이었어 고마워라며 만족하며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불행한 길로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하며 후회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80세 이후는 70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안 되는 상황을 수없이 맞닥뜨릴 것입니다. 컨디션 난조를 겪는 일도 잦아집니다. 각종 질병도 생기기 쉽습니다. 치매인가라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험하면서 절망에 사로잡힐지도 모릅니다. 눈앞의 거대한 역경을 넘어서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노화를 받아들이고 삶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행복은 주관적입니다. 즉 자신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노화를 한탄하여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며 없다를 대내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노화를 받아들여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며 있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행복할까요? 80세가 넘으면 몸속에 암이 있습니다.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지요. 와다이데키가 오랫동안 근무했던 병원은 노인 전문 병원으로, 이곳에서는 해마다 100명가량의 유해를 해부하고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몸속에 심각한 질병이 있음에도 생전에는 알지 못한 채 사망한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암도 그중 하나입니다. 85세 이상의 유해를 부검해보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암이 발견됩니다. 즉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암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므로 치료가 필수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이루어진 연구는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암도 있고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암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암의 진행이 느려지므로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 두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80세가 넘으면 암 치료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만약 지금 암이 발견된다고 해도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80세가 지난 고령자는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함부로 손을 대기보다는 지켜보는 편이 낫다라고 합니다. 사실 발견하지 못했을 뿐 이전부터 암을 지닌 채 살아왔고 앞으로 서서히 진행되겠지만 한순간에 나빠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암 치료는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이든 화학치료든 몸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체력이 크게 떨어지는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평소 생활로 되돌아가지 못할 확률이 높으므로 신중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80세 이후에는 참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식사를 제한하고 좋아하는 술이나 담배를 삼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80이 넘으면 몸속에 이미 암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 참는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나 술을 마시는 편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겁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암을 무리하게 절제하여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기보다 원하는 일을 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편이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암의 진행을 늦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건강 우려 때문에 먹고 싶은 음식을 참는 사람이 많은데요. 비만은 건강을 해치고 염분과 당분, 지방이 3대 해악이라는 사고가 사람들의 상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80세 이상이라면 더더욱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먹고 싶다는 욕구는 몸이 원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령자는 장기 기능의 저하로 식욕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염분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염분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데 나이가 들면 신장의 염분을 과도하게 몸 밖으로 배출하여 혈액 속의 염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장에는 나트륨을 저장해두는 기능이 있어서 체내에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배출을 멈추고 모아두는데 노화로 인해 염분 저장 능력이 떨어지면 염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짜게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유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지장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지장애는 반드시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인지장애는 왜 생길까요? 나이를 먹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령자의 인지장애는 대체로 매우 더디게 진행됩니다. 실제로는 20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된 것이지만 대체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인지장애는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며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하죠. 암과 마찬가지로 85세가 넘은 거의 모든 고령자 대부분 이 알츠하이머형 뇌변성이 있습니다. 즉, 인지장애는 병이라기보다 노화 현상에 가까워서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력이 쇠약해져서 운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피부에 주름이 잡히고 흰머리가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60대의 인지장애는 1에서 2%에 불과하지만 70대 전반에는 34%에 이르고 70대 후반에는 10% 정도가 됩니다. 80대 전반에는 20%가 넘는데 이때부터 단숨에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80대 후반에는 40%, 90세는 60%이고 95세에는 80% 정도가 인지장애를 겪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주는 정답은 마음껏 원하는 일을 하며 즐겁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따분한 일상은 뇌의 활동을 둔화시킵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도 뇌에 손상을 줍니다. 반대로 새로운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 뇌는 자극을 받아 활성화됩니다. 이를 통해 인지장애의 발현을 늦출 수 있습니다. 100세 인생 시대라는 말이 오히려 80세의 벽을 높이기도 합니다. 80세라고 하면 과거에는 인생의 종착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에는 100세 인생이라 하여 갑자기 20년이나 늘어나 꼬린 지점이 멀어졌습니다. 수명이 길어진 일은 기쁘지만 좀 걱정되는 점도 있습니다. 오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먹고 싶지만 건강에 해롭다니까 참는다. 몸을 움직이기 힘든데 건강을 위해 무리하여 운동한다. 좋아하는 담배나 술을 건강에 해롭다고 삼가한다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이 나이에라며 참는다. 효과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오래 살려는 마음에 계속 약을 먹는다. 80세가 넘은 사람이라면 전부 차지할 필요도 무리할 필요도 없는 일들입니다. 더 정확히는 자제해서도 안 되고 무리해서도 안 되는 일들입니다. 60대 정도라면 분명 효과가 있는 방법이겠지만 80세가 넘어서까지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하나는 소소한 일일지 몰라도 쌓이다 보면 마음에 부담이 되어 확실히 수명이 줄어듭니다. 100세 인생이라는 말이 도리어 80세의 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므로 80세 이후부터는 자기 즐거움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저자는 임상 현장에서 의학서나 논문의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환자가 살아있는 교과서였다는 것이죠. 환자들을 접하면서 인간은 누구나 오직 하나뿐인 존재이며 인생에는 우열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진시황제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2200년 전에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고 절대적인 부와 권력을 손에 넣었던 인물입니다. 모든 것을 얻은 진시황제가 마지막으로 원했던 것은 불로불사의 육체였다고 합니다. 그는 각지에서 특효약을 가져오게 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끝내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불사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수은을 넣은 약을 먹다가 사망하게 되죠. 뛰어난 무인조차도 늙음과 죽음 앞에서는 냉정함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늙음과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건강하게 걷는 사람이 1년 후에도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걷지 않는 생활만을 계속하다 보면 전혀 걷지 못하게 됩니다. 남은 기능을 쓰지 않으면 순식간에 쇠약해지는 것이 고령자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82세에서 83세 무렵에 급격하게 쇠약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개 80세를 계기로 일을 그만둔 사람들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사람도 있지만 이유 없이 집안에만 머무는 사람들 중에도 움직이지 못하게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포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노쇠한다는 것은 서서히 몸이 약해져서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천수를 다한 죽음이라 할 수 있는데요. 노쇠로 인한 사망은 대체로 가정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80세가 넘으면 암이 크고 작고의 차이일 뿐 거의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뚜렷한 증상은 없더라도 어딘가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상태로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는 검사를 하고 약을 처방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의료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병원은 약도 안 준다고 불만의 소리를 내게 되죠. 하지만 저자는 이것이 정말 옳은 의료일까 묻습니다.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남편이 그렇습니다. 의사가 더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면 무조건 더 센 약을 처방해 달라고 조릅니다. 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약이 좋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을 먹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약을 안 주면 환자들이 보통 불평불만을 쏟아내니까 의사도 또 어쩔 수 없이 처방하고 거기에 맞는 약 처방이나 치료를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병원에서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수명을 늘릴지 아니면 자택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여생을 보낼지 선택해야 합니다. 환자 본인이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췌장암으로 치료를 받으셨었는데요. 그 옆에서 과정을 지켜보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힘들다고 말씀하셔도 가족들이 치료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더 흘러서 할머니 말씀대로 집으로 모셨었는데요. 병원에서 있을 때와 집에서의 표정이 너무 달랐습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편안해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평안히 임종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제 선택의 순간이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막상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치료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 때문에 선뜻 결정을 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부모님께서 연세가 많으시다면 평소에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마음을 정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명 연장을 하려고 중환자실에서 얼굴도 마음껏 못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살던 집에서 편히 쉬시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현대 의료계에서 3대 악으로 불리는 높은 혈압과 높은 혈당, 높은 콜레스테롤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즘에는 약이 잘 나와서 약만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약을 먹고 약효를 내는 동안에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몸은 나른해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역효과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다양한 병에 쉽게 노출됩니다. 어떤 약이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혈압과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낮추어도 암에 걸릴 위험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암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은 수치가 높을수록 쉽게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조사 데이터도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게 되면 남성 호르몬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기운이나 의욕이 사라지고 감정이 불안정해집니다. 남성 호르몬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치료하기 위해서 더 많은 부작용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혈압이나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 동맥 경화에는 효과적이지만 신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암에 걸릴 위험은 높아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약물 복용이나 주사가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런 치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는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신체의 잔존 기능을 유지하는 비법 21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모두 다 실천할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라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첫째, 걷다가 걷지 않으면 못 걷게 됩니다. 80대에게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다리의 노화를 예방해 줄 뿐만 아니라 심장의 펌프 기능도 강화해 줍니다. 그러면 나 몸의 구석구석에 있는 세포에도 충분한 양의 혈액이 도달합니다. 또한 걷기 위해 외출하여 햇볕을 쬐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하루에 30분 걷기가 이상적입니다. 이 두 번째, 안절부절 못할 때는 심호흡을 하세요. 물이나 마시는 음식도 효과적입니다. 초조와 분노는 수명을 단축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자율신경에는 몸을 활동 모드로 만드는 교감신경과 휴양 모드로 만드는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초조해하면 교감신경이 활발해져서 심박수나 혈압이 올라가고 위장 활동이 나빠집니다. 이를 진정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심호흡입니다. 뇌에 충분한 양의 산소가 도달하여 흥분을 가라앉게 합니다.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신 다음 충분히 내쉬세요. 이를 반복하다 보면 심신이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세 번째, 운동은 힘들지 않을 정도로만 하세요. 호흡이 거칠어지는 현상은 심장에 부담이 간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심박수와 혈압도 같이 올라가고 체내 활성산소도 증가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에 손상을 입히고 노화나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 운동을 지나치게 하면 활성산소가 필요 이상으로 증가하여 몸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한 무리한 운동은 근육이나 관절, 뼈를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도리어 근력이 약해집니다. 네 번째, 더울 때는 에어컨을 틀고 물을 마시세요. 폭염으로부터 목숨을 지켜야 합니다. 일사병이나 탈수 증상은 고령자 사망의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겨울철에 감기로 사망하는 사람보다도 그 수가 더 많습니다. 해마다 일사병으로 사망하는 사람 중 80%가 65세 이상입니다. 일사병이 생기는 이유는 온도에 대한 감각이 둔화되거나 체온 조절이 순조롭지 않아서입니다. 신장 기능의 저하나 혈압 강화제의 이뇨작용으로 인해 체내 수분이 부족해져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틀고 수분 보충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기저귀를 부끄러워 마세요. 기저귀는 행동 반경을 넓혀주는 우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뇨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사장과 음악가, 영화 감독 등 기저귀를 차고서도 성공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저귀를 차면 배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전념할 수 있고 활동 범위도 늘어납니다. 배뇨 기능은 약해졌지만 그 밖에 뛰어난 능력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 능력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여 이제 인생은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능력은 약해졌지만 저 능력은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며 당당해지도록 하세요. 여섯 번째, 씹으면 씹을수록 몸과 뇌는 깨어납니다. 고령이 되면 위장 활동이 약해져서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를 보충해주는 방법이 10개입니다. 위장의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소화, 흡수 기능도 향상됩니다. 또한 충분히 씹어서 턱 주위의 근육을 움직이면 뇌에도 자극이 갑니다.
나아가 충치나 치주염, 폐렴에도 효과적입니다. 포만감을 높여서 과식을 방지하고 적당량을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7번째, 기억력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쓰지 않아서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고령이 되면 기억력이 저하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무조건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진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억력이 떨어졌다라고 자기 암시를 하면 기억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기억력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다. 기억할 마음이 없어서 떨어지기도 다 기억해야지라는 의욕이 상실되어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한탄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억의 실마리를 더듬어서 떠올리려 노력해야 합니다. 몸의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합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사용해야 퇴화하지 않습니다. 8번째, 드시고 계신 약을 점검하세요. 참고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약은 독입니다. 단순한 반어적 표현이 아니라 많은 의사들이 놓치는 진실입니다. 확실히 약은 증상을 개선하지만 약을 먹어야 오래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약을 끊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검사 수치가 나쁘다라면 80세가 지난 고령자는 약 복용을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세요. 의사가 말하는 정상 수치에 너무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약을 먹고 몸이 좋지 않다라고 느낀다면 참고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9번째, 혈압과 혈당치는 낮추지 않아도 됩니다. 혈압과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는 약은 동맥경화를 예방하거나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의 위험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자가 이 약을 복용하면 몸이 나른해지거나 머리가 멍해지는 등 활력을 잃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감염증이나 암의 발병 위험이 높아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수치를 정상치까지 떨어뜨리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10번째,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홀가분한 시간을 누리세요. 나이가 들면 가까운 사람들의 부고를 접하게 됩니다. 우울해지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사람은 원래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습니다. 인간은 본디 고독한 존재입니다. 외롭다라고 마음을 닫지 말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가져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기는 하겠지만 외롭다고 슬퍼하지 말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로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전환해 보시길 바랍니다. 1번째, 땡땡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억지로 참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령자 중에는 성실한 사람이 많아서 한번 정한 일은 끝까지 하는 성향을 지닌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젊은 사람들이 사는 법입니다. 80세가 되면 몸이 내는 목소리나 자신의 솔직한 마음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세요. 오늘은 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들면 게으름을 부려도 됩니다.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쉬어도 됩니다. 참지 말고 마음이 편한 쪽으로 행동하세요. 12번째, 운전면허는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지닌 연령층별 사고 건수에 따르면 사고를 가장 많이 내는 연령은 16세에서 19세로 1,489건이고 다음은 20에서 24세로 876건입니다. 한편 80에서 84세가 604건, 85세 이상이 645건, 70대가 500건 전후입니다. 고령자만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령 운전자에게만 인지장애 검사를 의무화하고 면허를 반납하라며 사회적으로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것도 차별입니다. 획득한 권리를 간단히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80세가 넘은 고령자는 현재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나 가지고 있는 능력을 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13번째,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고령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사실은 하고 싶은데 참는다. 사실은 하기 싫은데
참는다와 같은 태도는 지금 당장 그만두길 권합니다. 80대는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이지 못하게 될 위험을 항상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때 할 걸 그랬다며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세요. 14번째, 성적 욕구는 당연한 일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고령자 중에는 성욕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욕이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욕이 있는 동안은 애써 자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15번째, 밖으로 나가세요.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가장 적당한 운동은 걷기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외출을 삼가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인지장애 환자는 물론이고 우울한 사람들도 증가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세로토닌 분비량의 감소입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며 행복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햇볕을 쬐거나 즐거운 일을 하면 더 많이 방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집안에서만 지내면 근력이 약해지고 세로토닌의 양도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무력감이나 불안, 스트레스를 느끼기 쉽습니다. 16번째, 먹고 싶으면 먹으세요. 통통한 편이 적당합니다. 수많은 데이터가 조금 살찐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0세가 지난 고령자는 대사증후군을 걱정하기보다는 통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17번째, 조금씩 자주 드세요. 80대가 되면 자유로운 시간이 늘어나지만 근력이나 장기의 기능은 떨어집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조금씩입니다. 조금씩 먹고 조금씩 먹고 조금씩 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꺼번에 배불리 먹지 말고 조금씩 먹으세요. 한 번에 내리 30분을 걷지 말고 아침과 점심, 저녁으로 10분씩 나누어 걷는 것입니다. 시간은 충분하므로 무리하지 말고 조금씩 자주 하는 생활 방식으로 전환해야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18번째, 인간관계를 점검하세요. 싫은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세요. 80대가 되면 자연히 싫은 인간관계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나 마음이 맞는 사람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외출을 꺼리게 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남성 호르몬의 감소와 관련이 깊어서 남성들에게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80이 넘은 고령자에게 사람들과의 만남은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심신의 건강과 노화 예방을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중요하지만 무리한 교류는 오히려 적잖은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만남은 아니지만 인터넷에 자신의 의견을 올리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무리한 교제는 그만두고 스트레스가 없는 관계는 지속하세요. 19번째, 텔레비전을 버리고 밖으로 나가세요. 지금의 80대는 온종일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별 생각 없이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을 계속하면 사고력은 저하되고 뇌와 신체의 기능은 퇴화합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밖으로 나가보면 어떨까요? 바깥 세상은 신선한 자극으로 가득해서 당신의 마음과 몸, 그리고 뇌를 건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20번째, 투병보다는 병과 함께 하세요. 재택 돌봄이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재택 돌봄이란 암처럼 사망 시기를 예견할 수 있는 환자가 남은 시간을 집에 머무는 채로 좋아하는 일도 하고 좋아하는 음식도 먹으면서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즉, 투병이 아니라 병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기간은 수개월에서 1년 정도인데 환자가 거의 마지막까지 신변 정리나 대화를 할 수 있으므로 가족의 부담이 비교적 덜합니다. 물론 몸 상태가 급변할 때를 생각하면 병원에 머무는 편이 더 안심이겠지만 남은 시간을 자기답게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1번째, 고령자의 마법 주문을 외우세요.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것입니다.
80세가 넘으면 신체의 부자유, 컨디션 난조와 지인의 부고 등 갖가지 시련들이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더는 못하겠어, 혹은 이제 틀렸어 하는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정적인 사고는 노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려 할 때 도움이 되는 말이 어떻게든 되겠지입니다. 겨우 이 한마디가 뇌의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시켜 사고력이나 의욕을 높여줍니다. 뇌는 의외로 단순해서 자기 말을 믿으려는 성질이 있기에 어떻게든 해보자라며 힘을 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 꼭 선택해야 하는 최후의 결정이 있습니다. 80세 정도가 되면 많은 사람이 마지막 준비로 고민하게 되는데요. 80세가 넘으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자유롭게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멋진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 노년의 성. 80대에도 한다. 노년에도 행복하게 성생활 즐기는 방법. 나이가 들면 성생활이 줄어들 것이란 편견과 달리 우리나라 60세 이상 성인들은 활발한 성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 4일 대한임상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에 따르면 6,064세는 84.6%, 6,569세는 69.4%가 성생활을 하고 있다. 7,579세의 58.4%, 8,084세 36.8%도 성생활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60대의 절반 이상이 80대 노인도 2030%는 성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활발한 성생활과 성생활의 질은 별개의 문제로 나타났다. 노년기 남성은 발기의 어려움, 사정량 감소, 성관계 지속기간 감소 등의 문제를, 노년기 여성은 질벽이 얇아지고 질윤활액 감소로 인한 성교 통증, 질수축 강도가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들을 극복하고 노년에도 건강하고 즐거운 성생활이 가능할까? 1. 즐거운 노년기 성생활 필수품은 60대 이상은 사회적, 신체적으로 제2의 사춘기를 맞이하는 시기다. 안팎의 변화를 겪는 이들의 성생활이 즐거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노년기 성생활 질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발기부전 치료제와 윤활제 사용을 추천했다. 60대 이상의 남성은 발기부전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발기부전 치료제를 사용하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은 남성 노인은 실데나필 비아그라 50mg를 시작으로 100mg로 타다라필 시알리스는 10mg에서 20mg까지 증량하면 발기부전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실데나필 100mg 투여 후에도 반응이 없으면 34차례 더 복용한 후 효과를 평가해 다음 단계인 주사제 카버젝트 스텐드로를 사용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에 따르면 발기부전 치료제를 사용해 완전히 발기가 된 경험을 한 사람 중 일부는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발기된다. 이러한 경우는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완전히 중단할 수도 있다. 만성질환으로 먹는 약이 많아서 발기부전 치료제 복용을 우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발기부전 치료제와 상호작용을 하는 약제는 많지 않아 대부분의 복용이 가능하다. 단, 니트로글리세린 등 질산염 제제 심혈관계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해선 안 된다. 이범석 원장은 발기부전 치료제는 혈관에 영향을 주는 약이기 때문에 처방을 받을 때 자신이 복용하는 약을 반드시 주치의에게 얘기하고 적절한 처방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중년 이후 여성의 성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성교 통증은 글리세린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용성 윤활제로 해결할 수 있다. 이범석 원장은 중년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질윤활액 분비도 줄어 성교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윤활제를 사용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윤활제의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윤활제는 신혼부부 선물로 권장할 만큼 성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윤활제를 사용하고 나서도 성교통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발기부전 치료 재윤활제보다 중요한 것은 즐거운 성생활을 위해 발기부전 치료제와 윤활제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친밀감 형성이다. 성생활 문제는 섹스 문제만 해결해서는 안 되고 대화 방법을 개선하는 등 친밀감부터 회복해야 해결할 수 있다. 이범석 원장은 부부 사이의 성생활 질은 친밀감이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년 이후에는 남녀 성욕 차이가 있기에 원하는 성생활 횟수를 부부가 대화로 조율하고 삽입 성교만을 성생활이라는 생각 등을 버리고 충분히 교감하며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남녀 모두 유산소 운동과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해야 성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걷기, 달리기 등 운동은 성기능 장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며 케겔 운동은 요실금을 줄이고 성감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골반 저근을 조이는 케겔 운동은 항문에 빨대를 꽂은 것처럼 상상하고 항문 빨대를 통해 물을 지그시 빨아당긴다는 느낌으로 항문을 조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범석 원장은 중년 이후에도 꾸준한 성생활을 통해 성기능이 향상될 수 있고 성적 만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실제 중년 이후 많은 부부가 젊었을 때보다 더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학적, 비의학적 방법으로 건강한 성생활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생활이 건강에 좋은 9가지 이유. 성생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성적 만족감만이 아니다. 각종 건강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대목 동병원 비뇨의학과 신봉석 교수에 따르면 성생활은 9가지 측면에서 건강에 도움을 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관계는 육체적 운동의 한 형태로 우리 몸에 활력을 주고 삶의 의욕을 높여준다. 세포의 산소량을 증가시키고 장기와 조직 기능을 활성화한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켜 뼈와 근육을 단단하게 한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체중을 감소시킨다. 관절통, 두통 등 통증을 줄인다. 성장 호르몬 등의 분비를 늘려 노화를 방지한다. 면역글로불린어 분비를 늘려 면역력을 높인다.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심폐 기능을 강화시키고 심장병을 예방한다. 성생활의 건강 효과를 입증한 연구 결과도 많다. 스코틀랜드 로열 에든 버러병원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성생활을 하는 사람은 또래보다 피부가 평균 10년 젊어 보였다. 미국 윌크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성관계를 가지면 면역 물질 면역글로불린 A 분비량이 증가해 감기, 독감 등 호흡기 질환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진다. 영국 브리스톨대는 정기적으로 성생활을 하는 사람은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한편 성생활은 칼로리 소모가 큰 운동 중 하나로 10분에 약 40가 소모된다. 이는 걷기 47, 훌라후프 49 등과 비슷한 효과다. 특히 허리와 골반을 포함해 다양한 부위의 근육을 단련할 수 있다. 노년 성생활, 관계의 치중 말고 이것부터 서서히. 노년층의 성생활은 정신 건강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성생활 중 생성되는 호르몬인 도파민과 옥시토신 덕분이다. 성생활이 뇌 건강에 주는 효과는 다른 운동과 그 정도가 비슷하다. 실제로 규칙적으로 성생활을 하는 노년층은 인지 기능이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성생활은 혈액순환을 촉진해 뇌로 가는 혈류량도 증가시켜 결국 뇌 건강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노년에 접어들면 은퇴나 자녀의 결혼 등으로 우울감에 노출되기 쉬운데 이때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면 상대방과 친밀감을 느끼고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돼 우울감 개선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무리해선 안 된다.
노년층은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다. 특히 한동안 성관계를 갖지 않았던 사람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을 앓는 사람이 갑자기 해선 안 된다. 무분별하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과다 복용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 상담 후 먹도록 한다. 그동안 소원했던 부부라면 무조건 관계를 맺는 것부터 시작하기보다 손잡기, 포옹, 어깨동무 등을 일상화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면 좋다.